일단 그러면 제일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 내용도 중요한데 그치, 일단 그치. 말하는 사람이 뭐 하는지를 되게 궁금해하시죠. 내가 뭘 하는 아이인가? 저는 과외는 고3 학생을 반년 동안 해봤고 한 명? 지금 네, 한 명 고3? 고3. 아, 첫 과외가 고3이었어? 첫 과외가 장난 아니네. 고3이었고 그리고 지금 3년째 영어 학원에서 이제 보조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 중고등학생 다. 보조 강사면 진짜 막 여기에 이렇게 네, 내신 기간에는 이제 수업도 들어가는 보조 강사를 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이제 모 대기업 삼성에서 하는 드림 클래스 영어 멘토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막 애들 모아놓고 막 학교에 직접 가가지고 방과후 오. 학교처럼 과외보다 수업하는 강의를 거. 많이 뛰었구나. 그치. 너 얘 어린이집도 해요. 네, 그리고 어린이집 백학 6개월 어린이집. 차입니다. 벌써 6개월이요? 네, 6개월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빼고 다 그쵸, 가르쳐보는. 이제 어르신도 조만간 섭렵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다 해봤는데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1학년 때부터 과외를 신림동에서 과외를 한 걸 시작으로 현재까지 가르친 친구가 17명? 와, 17명이면 과외 17명을 가르쳐봤다는 건 16번을 잘렸다. 아니, 뭐 그렇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경기도 광명에서 학원 강사, 진짜 조교 말고 강사를 완전 강사. 18년 7월부터 19년 6월까지 1년 했고요. 1년? 진짜 칠판에 대고 수업하는 경기도 수원의 한 일반고에서 또 방과후학교 선생님을 했었고 능력치 많네. 아닙니다. 수학 선생님을 계속 네. 하고 있었고 또 일본어. 일본어 과외. 거의 뭐 아주 못하는 게 아니 나 없는 일본어 훌륭한 작년에 배웠는데 일본어를 그러니까 과외를 어쩌다 하면서 전 보니까 깜짝 내신 놀랐어요. 일본어 과외가 들어와서 지금도 시험 기간마다 꾸준히 불러주시고요. 뭐 당연히 1학년 때 처음부터 과외나 강사로 시작한 애들은 없으니까 그치. 학원 조교로 좀 빡세게 굴러봤습니다.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네. 아주 공중전까지. 육해공 완전 예. 난리가 났네. 리필입니다. 그러면 우리 둘 다 일단 뭐 과외도 해봤고 그치. 강사도 해봤고 우리 나이에 근데 응. 강사해본 사람이 사실 많지가 않잖아. 그치. 완전 강사는 진짜 그치, 많진 칠판을 않지. 사용해본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실제로 그 스튜디오 S를 통해서 과외 문의가 좀 들어와요. 오. 저도 한 3-4개 들어왔었는데 뭐 물론 다 안 하게 됐지만 안 하게 됐지만. 네, 불발이 됐지만 혹시 몰라 여기서 어필을 잘해야 돼.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스튜디오 S를 통해서 과외 문의를 주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 많아. 오. 여기서 잘해봐요. 오케이. 화이팅.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자. 일자리를 구하고. 혹시 이제 학원비, 학원 뭐 월급이라든지 과외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시간 단위 그리고 이거를 주 몇 회, 4주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 받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나는 근데 일단 과외는 고3을 한번 해봤었는데 고3. 친구가 막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과외를 하면 한 3시간 정도 하잖아? 근데 일주일에 3시간 한 번? 그러니까 1시간 반씩 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일주일에 한 2시간 3시간 아니면 1시간 반, 1시간 반 이렇게 하지. 근데 난 일주일에 일단 4시간을 했었고 그래서 시급은 난 그렇게 많이는 안 받아서 35,000원을 받았었어. 3.5라고 보통 말을 그러면은 그럼 계산을 해보면 3.5 하죠. 곱하기 14 곱하기 4. 56? 한 달에 그 56. 정도 한 받았던 달에 것 56만 같아. 원. 보조 강사는 얼마 정도? 그것도 시급제야? 근데 그거는 시급제지. 근데 나는 원래 10,000원에서 시작했는데 내가 조금 잘해가지고 조금 올랐어. 조금 오른 상태에서. 그거 얼마 받아? 왜냐면 지금 20% 인상이 됐어. 그럼 계산해봐. 12,000. 얼마나 일하는지 알아야. 그치. 근데 나는 주말에만 가가지고 요새는 주말에만 가서 애들 보고 내신 기간에 이제 보충 수업이 생기면 가고. 강사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주시네. 그치. 난 보조 강사니까 내신 기간에만 약간 수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애들 봐주는 걸 하거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과외를 신림동 중학교 2학년, 지금 이제 얘가 고3이구나, 이제. 그 학생이 2년이나 지났어. 4년. 알겠어. 야! 알겠어. 민감해, 이런 거. 민감하지 마. 그 민감하지 마. 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해가지고 그때 30. 그러니까 37,500원. 시간당. 시급이? 그렇게 됐었고. 근데 처음에 그렇게 좀 세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치. 나도 이게 뭔가 마지노선이라는 게 생겨버려가지고 못 그 낮추지. 밑으로는 낮출 수가 없게 되고 지금은 잠실에서 한 명 반수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는 시간당 5. 5만 원? 그리고 2시간씩 주 3회 하니까 한 달에 120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아마 수업 시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이 부자였어. 아닙니다. 부자였어. 밥 사주세요 선배님. 반대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조교할 때는 그 4년 전이구나. 그때 10,000원 받았던 것 같고 시간당 10,000원. 그리고 강사는 신기하게 비율제. 5대5 비율제. 원래 강사 비율제로 많이 돌아가잖아. 아, 그러니까 너한테 그러면 5가 가고 학원에 5가 간다고? 애들이 낸 돈의 반. 근데 많다 그럼. 근데 애들 자꾸 진짜 나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은데. 참아. 조금 있다가 불사 지르겠어. 예, 생각보다 강사를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 때가 많았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또 우리는 이 정도 봤는데 뭐 애들 학년 그치. 혹은 뭐 큰 가정 거예요. 형편도 좀 반영이 되고 애들 학교도 반영이 되고 뭐 그 학교 선배 같은 경우에는 족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그렇지.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아니면 막 올림피아드 준비한다. 경시대회 이런 과거 애들은. 학생이다. 뭐 아니면 선생님이 과거 출신이다. 맞아. 그러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나 내 친구 중에 15 받는 애도 봤어. 나도 시간당. 10, 15가 되게 막 적정선에 형성이 돼 있어서 약간 나도 친구, 과거를 갔어야 했나. 그 친구 그래서 그걸로 집 샀잖아. 집 살 때 잔금을 과외비로 메꿨어. 지금 약간 친구야, 술 먹자. 나랑도 친하게 지내자. 나랑도 친하게 지내주라. 보통 국영수를 많이 그치. 원하시는데 진짜 상상도 못한 과외도 이외국어도 많이 하지 않아? 제2외국어. 외국 애들은? 나도 일본어를 그치. 내신 일본어는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니까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 과외가 수요가 좀 있는 편이고 그치. 내신 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더 찾으시는 것 같아. 그치. 그냥 과외가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 대학생들도 과외 받잖아. 막 대학생들도 막 영어 어학시험 회화 준비하는, 하고 막 많지. 과외 세계는 정말 상상을 무궁무진합니다. 초월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거 한 적 있어? 자소서 봐주는 과외? 근데 나는 그건 과외로 안 했고 그냥 약간 멘토링처럼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는 해봤어. 그러니까 돈 안 받고 그냥 봉사로? 봐줘. 나도 난 2명을 해봤는데 그 자소서 봐주는 거 같은 경우에는 돈 진짜 많이 한철 받잖아? 말하자면 한철 딱 그거잖아. 한철 장사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내가 장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 입시철에 제일 수요가 그래서, 많지. 대신 9월에 조금 빡세게 고생을 그치. 해야 되는 개강 초에.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한 방에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왜냐면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이건 선생님들도 좀 적고. 그치. 또 대학생은 입시를 금방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대학생 수요가 좀 더 많은 편? 이건 난 그런 주위에도 것 같아.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오히려 있는 것 같아. 전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한 명이 막 100명 가까이 맞아, 봐주는 막 경우가 있으니까. 많고 이러니까. 막 내용이 겹치면 어떡하지? 혹은 막 문체가 비슷하면 어떡하지? 맞아. 이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생을 선호를 하는 것 하지. 같더라고. 한두 명 딱 집중해서 하면 되게 스케줄 나도, 맞추기도 편하고 하니까. 2명 해봤고 고등학교 후배들은 뭐 그냥 해주는 거지, 그치? 횡성애들 연락해. 자소서 봐주는 거는 첫 번째는 2017년도에 40, 두 번째는 50. 친구 동생이었어요. 건당. 네, 우리 이제 또 이거는 대학생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건데 대체 맞아. 과외를 어떻게 구하는 구하나. 건가? 근데 보통 내 친구들 보면 지인으로 맞아. 되게 하는 게 많잖아. 막 친구의 동생, 뭐 엄마 직장 동료의 딸, 막 이렇게 되게 많이 해서 난 지방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과외 구하기 힘들더라고. 그렇지 않나? 올라와서 맞아. 연고가 없으니까. 연고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횡성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횡성에서는 안 해봤고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첫 번째 과외 그 신림동 친구를 그 톡방에 올라왔어. 맞아. 톡방에 많이 올라오잖아. 은근 뭐 약간 과톡이나 넘겨야 할 때, 막 넘겨야 끝내야 할 때, 막 이럴 때. 내가 하기 싫을 때 아니면 아는 사람으로부터 과외가 들어왔는데 내가 할 여유가 안 그치, 될 때. 안 될 때. 그래서 톡방에 올라오는데 그걸 내가 잽싸게 잡아가지고 이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 진짜. 보통 그렇게 잡고요. 요즘 뭐 화상과외나 뭐 아니면 그냥 과외 중개 어플 같은 것도 되게 많은데 그것도 있잖아. 많이들 쓰나? 그 외에 뭐? 서울대생들만 쓸 수 있는 과외 사이트. 뭐 있어. 막 뭐 그런 거. 예. 그런 사이트도 있는데, 근데 거긴 약간, 몰라. 애들 거기서 막 많이 올리기는 하는데, 막 그렇게 잘 연락이 많이 오는 구해지는 것 것 같진 같진 않더라고. 그래도 약간 보통 과외 선생님 하면 그래도 약간 좋은 대학교 선생님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과외 사이트는 내가 알기로 학생증으로 인증도 해야 돼. 맞아. 서울대 수요자 입장에서는 편한 것 같아. 그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치.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컨택될 확률은 좀 낮은 것 그치. 같은데. 그 고3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난 만났다고? 원래 있던 학원에서 이제 그 친구가 학원 다니다가 이제 과외로 바꾼 거지. 나도 학원 조교하다가 과외 구해본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 학원 조교하다가 부모님 상담도 내가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완전 그런 강사였네, 진짜로. 찐 강사. 그건 완전 조교할 때 막 애들 채점해주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막 선생님 담배 심부름도 하고 오 마이 갓. 선생님 Oh my 팝도 God. 내가 사오고 막 진짜 잡일 다 했는데 상담도 내가 했단 말이야. 애들 시험 본 거 막 학원에서 테스트 본 거 성적을 보내드리면은 부모님한테? 어머님들한테 전화가 와. 너한테 전화가 오시는 거야, 이제? 그 흔한 레파토리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맞아. 왜? 공부를 안 해요 노력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막 그 전화기
갑자기 붙잡고 한 30분, 1시간 통화하다 보면은 막 그 다음날에 선생님한테서 믿음이 갔어요. 막 좀 따로 봐주실래요? 이런 경우도 몇 번 있었어. 그렇게 해서 과외로 넘어가는. 이래서 내가 몇 번 해본 적이 또 있었고 진짜 과외를 구하는 길은 생각보다 많더라고. 생각보다 많고 뜻하지 않은 경로에서 오는 것도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우리끼리 약간 안무개 룰 있잖아. 이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는 사촌, 가족 이런 건 좀 약간 비추를. 화를 못 내. 화를 참아 이렇게. 화를 참아야 못 돼. 내고 좀 눈치 보이고 또 그치. 이거 달라고도 못 하고. 그치 뭐 친척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막 사촌들한테 아니면 친척들한테 가끔 물어보시거든. 막 외숙모나 막 물어보시는데 그때는 막 제 친구들은 얼마 받습니다 정도만 알려드리고 나는 굳이 안 하는. 안 하는.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잘 안 맞으면 또 어색해지잖아. 맞아. 난 이것 이게 때문에 제일 진짜 무서워. 좀 그렇더라. 맞아. 솔직히 과외는 하면, 그러니까 끝나면 사실 안 보는 경우가 더 많잖아. 맞아, 그래서 맞아. 약간 내 그때 에너지를 다 쓸 수가 있는데 친척은 약간 계속 봐야 되니까. 계속 봐야 되니까 불편해지지. 맞아. 말해야 되는데 못하고 막 이럴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우리 과외를 하면 보통 첫 수업을 어떻게 첫 수업을 따로 카페 같은 데서 만나? 아니면 집에서 만나? 난 일단 어머님하고 전화를 했고 전화는 보통 하지. 전화를 한 다음에 바로 그 집에 갔을 때 바로 과외를 시작을 했었어. 나는 봤던 친구니까. 난 봤던 그렇게 애니까. 했었어. 부모님을 처음 만난 거잖아. 그럼 그치, 과외를 그치. 한 거는, 그지? 그치. 자, 또 과외를 할 때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배우는 친구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부모님이에요. 그치, 특히 그치. 어머님. 둘이서 어머님들인데.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과외는. 셋이 하는 과외는 거 삼자대면 같아, 거의 느낌이. 셋이 하는 것 같아, 과외는. 막 애들 가르치다 보면 뒤에 약간 어머님이 유령처럼 앉아 계시는 것 같고. 막 밖에서 듣고 계실까 봐. 듣고 무서워, 조금. 처음 만날 때 그럼 막 어때? 막 부들부들하고 그래? 아니, 근데 일단 나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막 무섭고 그러진 않았어. 왜냐면 내가 어른들 되게 안 어려워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리고 막 어머님도 엄청 좋으셨고 나는 그래서 뭔가 그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난 되게 편하고 좋았어. 나는 좀 내가 여러 명을 해봤으니까 되게 제각각이 있는데 일단 이거 협상할 때부터 좀 마찰이 있는 분들도 나는 있고 이게 제일 이야기하기 약간 조금 그렇지 않아? 좀 약간 돈 얘기니까 아무리 이게 돈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도 내가 내 입장에서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어머님들 입장에서 그치. 말씀하시기도 조금 뭐한 먼저 그 물꼬를 트는 그게 진짜 그게 힘든 너무 것 어렵고 같아. 그리고 처음 이제 만나 뵀을 때 이 학생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보통 이제 과외를 시키는 경우에는 좀 성적이 처참한 경우가 많잖아. 그치. 아니, 야, 보통 그래. 맞아, 알겠어. 그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또 이제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얘가 노력을 안 하는 건지 뭐 정말 머리가 나쁜 건지 보면 안단 말이야. 레벨 테스트를 하면 알고 아니면 몇 번 가르쳐 보면 아니까 그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도 조금. 맞아. 막 모든 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 진짜 좀 힘든 것 같아. 또 나는 어른들을 되게 무서워하거든. 그래. 엄마 아빠랑 얘기하는 것도 무서워. 엥? 진지한 얘기할 때 무서워. 설날에 제일 무서워.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머님 상은 일단 한번 처음에 당연히 만나 뵙긴 하지만 일단 맡겨주시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 우리 애를 뭐 진짜 어머님들 중에서는 애를 패도 좋으니까 사람 만들어주세요라는 부모님도 계시고 아니면 뭐 매번 수업할 때마다 상담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뭐 끝나고 아니면 나서? 우리 애가 뭘 틀리고 나 심지어 막 뭘 틀리고 뭘 맞췄는지 문제별로 싹 정리해서 드린 적도 있어. 막 차트로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부모님도 있어. 그래가지고 대박이다. 내가 제일 선호하는 분은 내가 알아서 난 결과 보고를 다 드리니까 그냥 이거 기다려 주시고 맞아. 조금 믿어 주시고 맞아. 조금 오래 봐주시는. 맞아. 오래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과외를 딱 처음 했을 때 막 시험이 바로 맞아. 딱 있는데 내가 한 달 과외 했다고 막 시험 점수가 막 40점씩 오를 순 없잖아, 사실. 근데 이걸 딱 얘가 시험을 좀 못 봐도 얼마 안 됐으니까 선생님 조금 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너무 감사하지, 진짜. 그치. 좀 사실 그렇게 과외로 막 단기간에 성적이 오를 거면은 학원을 안 과외를 안 했지. 그치. 그냥 혼자서 해도 늘었을 테니까. 그치. 근데 이거는 되게 몇 개월은 최소 걸리는 거니까. 또 약간 그런 어머님들도 계셔. 뭔가 과외가 물론 1대1 수업의 장점이 있는데 분명히 공부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혼자 하는 맞아. 거니까. 이거 진짜 중요. 붙어 있는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해줘야 합니다. 나는 그거. 애들 숙제했는지 조금 좀 시키는? 애들 숙제 좀 잘하라고 시키는?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맞아. 어머님들이 챙겨주시면 너무 또 감사하지. 그치. 또 어떤 부모님? 혹시 간식 주시는 부분?
아 근데 이거 아니 지금 이 모든 분들이 다 웃고 계실 거야. 왜냐하면은 간식 맛있는 거 챙겨 주시면 조금 이렇게 하다가 조금 한 10분 정도 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럼 또 힘나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럼 아 오늘 과외도 또 더 가고 싶고 약간 이러니까. 여러분 보셨죠? 성은이한테 과외를 시키시려면 간식을 주시. 아무튼 좀 믿어주셨으면.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진득하니 봐주시는 부모님이 제일 좋으시다. 지금 우리 수업하는 학생 부모님이 좀 그러시. 어머님께서. 그럼 좀 일단 편하게 알아서 하고 한 달 지나면 얘기하세요. 막 그 수업료 줄 때가 되면 얘기해라. 어떤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 그러면 혹시 과외 받아본 적 있어? 나는 사실 중고등학생 때는 받아본 적이 없고 받아본 거는 교양용으로 미술과외만 해봤어. 그건 국영수는 해본 적이 없어. 아 지방에서 과외를 잘 안 받지 않나 그리고? 아니야 과외 하기는 해. 하는 친구들은 하지. 하는 친구들은 나는 뭐 앞서 에피소드에서 많이 앞서 영상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네는 해주는 게 많았기 때문에 따로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그치. 없었고 뭐 근데 주변에 과외 받는 애들이 있긴 있었어. 막 그런 학원 수업 혹은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겠어서 과외를 별도로 받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과외를 받는 애들의 유형이 진도를 잘 맞춰서 따라가는 애들은 오히려 안 받고 그치. 앞서가고 싶거나 그치. 아니면 아예 좀 따라가기 힘들거나. 맞아. 그런 맞아. 애들이 조금 과외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과외를 그러면 왜 받는다고 생각하시죠? 본인은? 일단 과외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1대1이 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학원은 아무리 적어도 막 4-5명이 있잖아, 한 반에. 그럼 그치. 이 선생님이 쓸 수 있는 게 이만큼이면 그게 어쨌든 5분이 1이 된단 말이야. 근데 과외는 1대1이면 이 선생님이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받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과외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또 과외의 장점은 질문이 된다는 거? 그치. 학원은 바로. 학원이나 학교는 좀 눈치 보이는 게 있는데 과외생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 붙잡으면 되잖아. 그치, 바로 그냥, 그리고 뭐 카톡으로, 아, 선생님 뭐 숙제하는데 맞아. 이거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다음 시간에 이거를 또 해주면 되는 맞아. 거고, 이런 거니까. 나는 과외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 제발 질문 좀 하고. 맞아. 선생님은 막차만 탈 수 있으면 된다고. 막차. 태워줘라. 그 전까지는 아무리 붙잡아도 날 상관이 없다. 괴롭혀줘. 나는 나를 많이 뽑아먹는 학생이 제일 좋아. 그치, 그게 제일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지금 과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게 있으면 막 전화 걸고 나한테 그러거든. 전화로 수학 가르쳐 준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고 해보니까. 신기하네. 자, 그래서 성은이가 얘기한 건 아무래도 1대1. 밀착 그거고, 마크가 된다. 나는 질문이 가능하다. 진짜 국물까지 다 뽑아먹을 수 있다는 게 과외의 진짜 넘볼 수 없는 장점인 것 같아. 맞아. 내가 영어 과외를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데 어떻게 수업을 하니 보통? 근데 일단 나는 고3을 했었는데, 고3 같은 경우는. 수능을 봐야 되잖아. 그치, 수능도 수능이고, 내신도 보통은 EBS 연계 교재로 고3은 해서, 그치. 똑같아. 그냥 수능이랑 내신 맞아. 준비가. EBS 파티잖아. 그냥. 맞아. 진짜 EBS 지문을. 난 진짜 그래서 과외 준비할 때 내가 고3일 때만큼 영어는 했었어. 진짜로. 그래서. 뜻밖의 공부. 뜻밖의 공부 진짜 열심히 했었어. 막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지문 분석 이제 요렇게 여기서 끊는 거야. 여기서 문법 요거 중요해. 요거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하고 또 문법 학습지랑 단어 학습지 내가 만들었어? 와우. 내가 만들어서 단어 시험 꼬박꼬박 하고 그리고 난 과외를 그 친구가 예체능 하는 친구였어가지고 토1을 이렇게 했었거든. 다른 날엔 그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평일에 한 번은 이제 어머님께 부탁을 드렸지. 단어 시험 확인해. 보내드리고 그런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난 했었던 것 같아. 그 친구 그럼 20살이면 대학을 갔나요? 지금 근데 예체능이라 가지고 그쪽이 잘 안 풀렸구나. 약간 지금 아직 내가 못 물어봤어. 보고 있니? 언니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 언니라고 불러? 우린 언니 동생 했어. 3년 봤으니까. 오래 봤으니까. 근데 되게 열심히 준비한다. 난 진짜 열심히 했어. 난 진짜 내가 고3 때만큼 했어. 영어는 근데 진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읽어가야 되니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준비 시간이 좀 긴 것 같아. 지문이 있는 경우에는. 수학은 너는 그냥 풀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까. 개념 설명할 때는 나도 좀 준비를 해. 왜냐하면 이걸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 맞아. 이게 좀 힘들지 생각보다. 그리고 나는 칠판을 선호를 하는 게 또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삼각함수 이런 거 배울 때 죽어요. 아주 그냥. 안 배웠지. 알긴 알아. 나 고1 때 했어. 맞다. 야, 너 나랑 동갑이지. 맞다. 했다. 했다고. 그 다음부터 없어졌지. 삼각함수나 사차함수 이런 거 그릴 때 막 기억도 안 나. 칠판이 없으면 못하니까 나는 웬만하면 칠판 준비해달라고 하는 편이고. 과외할 때도? 보통 그리고 집에 있어. 보통 집에 있더라고. 아니면 집에 칠판 있다. 지금 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가서 하지. 지금 하는 학생은. 아예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데 스터디 가서. 카페나 이런 데 가서.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은 좀 준비를 많이 하고 문제 풀어주는 거는 내가 문제 보면 딱
보이니까 그치. 나도 많이 풀어봐서 보이니까 문제는 따로 준비는 안 하는 편. 풀이 과정이 신기한 거는 좀 나도 준비하는 편. 그치, 조금 어려운 거 4점짜리 음. 막 30번 이런 거. 수원에 그 강의하러 나갔을 때는 다 준비했었어. 그때는 4점짜리니까. 그치, 내가 못 풀면 좀 민망하잖아. 못 풀면 민망하지. 맞아. 많이 민망하잖아. 맞아. 그러면 이렇게 수업 하다가 모든 선생님들의 고민이지. 아, 그치. 현타를 빡세게 받는 직업이잖아, 선생님이라는 게. 그치, 어쩔 수 없이 약간. 과외하다가 현타가 온 적이 있는지? 근데 나는 막 엄청 큰 현타라기보다는 숙제를 안 해오면 어떡하지? 왜냐면 숙제를 안 해오면 내가 그날 이거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밀리잖아. 그러니까 왜 숙제를 안 하지? 왜 안 하지? 숙제를 안 하면 어떡하지 나는? 약간 이런 거? 그냥 그게 그냥 그럴 때마다 속상했다 이거지. 나는 좀 학생들이 적극적이면 좋겠거든? 아까 말했듯이 나를 좀 뽑아, 진짜 국물까지, 육수까지 다 뽑아 먹었으면 좋겠는데 수업이 끝나고 질문하라 그러면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인. 그치, 약간 하긴 하는데 약간 과외 나 혼자 하는 기분이 근데 정말 들 때. 밑바닥에 있는 질문까지 나한테 다 얘기해야 과외의 장점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치.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좀 나는 아쉬웠고 또 한 가지는 나도 숙제 안 해오는 친구. 근데 진짜 숙제 안 해오면 막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맞아. 여러분 숙제하세요. 수업 2시간 수업인데 숙제할 시간을 줄 수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내가 제가? 1시간 동안 예. 숙제하면 어떡해. 어떡할 거야. 제일 나쁜 거는 속이는 거? 막 답지 보고 뺏기고 막 체벌이 뺏기지 마세요. 이래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 삐삐삐삐. 과외를 하면은 아무튼 내가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멘토잖아 말하자면. 내가 그 과목 공부법을 아무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그치. 맞으니까 하는 거고. 그치, 맞으니까 또 그게 공감이 되니까 하는 건데, 좀 나한테 의지를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내가 시키는 거 좀 했으면 좋겠고,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막 과외 수업 하는 동안 뭐 인강도 알아봤다가, 뭐 그러니까 막 학원도 어디 문어발처럼? 알아봤다가, 뭐 어느 문제집 이게 좋은가요, 저게 좋은가요? 차라리 나한테 물어보는 거 괜찮아. 근데 막 나 혼자서? 모르는 사이에 이거 사놓고 저거 사놓고 막 시키지도 않은 거 해놓고, 그리고 정작 내 수업엔 소홀하고. 그럼 좀 슬프긴 이런 학생들 하겠다. 보면 다시 이래서 체벌이 그건 활성화돼야 된다고. 아니요. 근데 진짜 그건 현타 오겠다. 그건 현타 얼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서로 불안한 기류가 흘러. 오래 못 가겠구나, 이 학생하고. 약간 이제 이별 say goodbye. say goodbye 할 차례가. 그리고 실제로 그때쯤 내가 잘리고, 내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 뭐 안 맞으면 그만둬야지. 맞아. 그리고 약간 현타 오는 순간 나 생각난 거 있어. 이거 약간 되게 공감 많이 할 것 같은데, 왜 과외는 어쨌든 보통은 그러니까 학생이 집으로 가야 되잖아. 맞아. 근데 막 내가 막 그 집 가는데 막 50분 걸려. 그래서 나 이제 이 지하철역 내리면 이제 2분 남았어. 근데 갑자기 막 문자 오는 거야. 선생님, 오늘 과외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해. 미리 말해주면 나도 막 다른 걸 할 텐데, 그러면 난 어떡해, 나는 어떡하라고 보통 말이지? 이제 되도록이면 좀. 어떡하지? 근데 나는 그런 거에 조금 그래도 안도하는 편. 왜냐면 쉴 수 있잖아. 아, 그렇긴 한데 약간 간 시간이 아깝잖아. 멀면. 그치. 기껏 갔는데. 내가 갔어. 막 갔는데 막 이제 막 내리면 돼. 근데 막 이거 지금 하차도 찍어가지고 또 환승도 안 돼. 어떻게 그러면? 과외 어디까지 다녀봤어? 과외 어디서 하지? 지금 하는 건 어디야? 난 진짜 했던 거는 난 신대방 쪽이라서 우리 집에서 30분도 안 걸렸어. 난 그렇게 멀진 않았지. 제일 가까운 거는 걸어서 10분. 와, 이거 진짜 좋겠다. 이건 진짜 부럽다. 그게 한 재작년 그쯤이었고 제일 먼 거는 분당. 야, 그럼 왕복만 거의 3시간 아니야? 왕복 3시간 정도 걸렸어. 와, 야, 근데 그럴 때 막 중간에 파토 내면 진짜 막. 다행히 이제 그 집은 파토난 적은 없었는데 근데 정말 과외는 또 이제 직접 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시간도 사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가 나도 고민이었어. 뭐 그래서 막 책 들고 다닌 적도 있고 지하철에서. 난 책은 못 읽겠던데. 과외 선생님을 자 이런 선생은 걸러라? 이러다 내가 걸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근데 거른다? 그러니까 난 주위에 엄청 그렇게 진짜 와, 저렇게 하고 과외비를 받는다고? 약간 이런 애들은 못 보긴 했어. 루팡. 이렇게 하는 건 잘 못 봤는데 뭐 거른다? 근데 거른다기보다 난 그건 중요한 것 같아. 이 선생님이랑 나랑 진짜 안 맞는다 싶으면은 빨리 맞아. 쳐내는 거. 근데 보통 과외를 시작하면 항상 안 맞잖아. 근데 공부를 약간 안 해본 그 애들이니까.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선생님이랑 몇 개월을 했을 때도 약간 이거 되려나? 몇 개월 했으면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때는 과감하게 끊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 그래도 같아요. 몇 달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 내가 자주 잘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삐 해주세요. 자주 잘려서 그런 건 아니고 한두 달 만에 결정을 해버리는 아, 거고. 그치. 예를 들어 방학
동안 수업을 하는데 당연히 성적이 없잖아, 방학 동안에는. 그치? 시험을 안 보니까. 근데 방학 때 어떻게 성적이 오른다는 거 어떻게 느끼시냐고. 그래서 좀 그건 그래. 첫 시험 볼 때 정도까지 아니면 두 번째 시험 볼 때 정도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서로 친해져야 되고. 그건 그렇지. 그지? 서로 어떤 수업을 들을 때 할 때 어떤 취향인지 좀 알아야 되니까 그 기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약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기질적으로 너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무 막 하이텐션인데 막 아이가 너무 샤이하면 이런 거는 나는 선생님 너 선생님 해봐.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봐봐 선생님 봐봐 이렇게 하는데 막 못 따라오는 거야. 내 막 텐션에 막 못 따라오면 나도 힘들고 이제 친구도 힘드니까 그런 건 이제 빨리 그런 건 하자는 연애랑 거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연애에 또 갖다 붙이네요. 과외를 추천하는 이유는 추천하는 뭘까? 이유. 이런 사람은 과외가 필요해. 혹은 일단, 그러니까 학원에 갔을 때 못 따라가면은 1대1이 확실히 낫긴 하겠지? 그러니까 단체 수업이 힘들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딱 보였을 때, 이걸 내가 학원이나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없겠다. 정말 날 이걸 믿고 날 이걸 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난 과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대학생 과외는 아무래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 생각에는 고등학생들이 뭔가 좋은 대학교 가고 싶고 공부 열심히 해서 뭔가 좋은 성과를 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외 선생님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교에 다니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자극이지. 도움이 그치. 되는 거고. 과외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멘토니까. 사실 나이 차이도 막 얼마 안 나고 그치. 그러니까 되게 그것만으로도 자극이 되고 입시 정보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고 그게 대학생 과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또 어머님들이 과외 선생님의 성별을 좀 많이 가리잖아. 예를 들어 그치. 남자는 남자 아니면 여자는 여자. 아니 보통 여자 선생님을 더 많이 선호하는 그치. 경향이 그런 것 같긴 있긴 해. 하더라고. 꼼꼼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견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팩트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꼼꼼해요. 저도요. 여기서 이렇게 PR을 한다고? 야. 저는 꼼꼼합니다. 네. 그러면 과외를 이런 학생들에겐 과외를 추천하지 않는다. 일단 과외든 학원을 다니는 거든 일단 내가 의지가 없을 때는 일단 과외든 뭐든 의지를 없을 때 과외 시키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 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맞아. 약간 학원도 그렇고 뭔가 애들은 진짜 앉아서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계속 다니고 걔는 앉아 있고 나는 말하는데 안 듣고 이러면은 이거 참 내가 마음이 다 안타깝다. 맞아. 이런 거지. 어쨌든 과외도 그렇고 모든 수업이 다 그렇지만 학생의 의지가 일단 있어야 뭐라도 그치. 된다. 근데 그런 부모님들 너무 많아. 일단 선생님 앞에 앉혀놓으면 뭐라도 되는 하겠지. 될 것 같은 근데 거지. 이건 좀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로 진짜 만약에 의지가 생기게 만드는 선생님들은 정말 흔하지 않은데 이거는 힘든 것 같아요. 이건 힘든 것 같아. 예. 이래서 체벌이 혹시 이 어필할 기회에 네. 지금이 예성은 선생님의 네.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면 네. 저의 노하우. 저는 일단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숙제를 하는 게 진짜 과외에서 저는 정말 한 60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숙제를 맞아. 안 하면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없고 그럼 난, 자꾸만 밀리고 보충해야 돼. 나는 80이라 생각해. 진짜. 나는 숙제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그러니까 진짜. 숙제를 해오게 만드는 게 진짜 선생님의 큰 임무인데 저는 학생들한테 주중에도 문자로 연락을 해서 우리 학생아 지금 단어는 어느 정도 외웠을까? 숙제는 어느 정도 했니? 야, 이게 까먹었어요가 불가능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게 하는 핑계를 거야. 못 들게 핑계를 하네. 못 대게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자꾸 문자하니까. 이거 꿀팁이다. 그래서 난 항상, 그러니까 그 과외를 할 땐 그렇게 해서 우리 과외 순위가 숙제를 안 해온 적은 거의 없었어. 그래서 진도 나가는 데는 되게 문제가 없어서 난 이건 좀 잘한 것 같아. 다 했어? 이렇게. 나의 노하우랄까? 일단 제가 어필 하나만 하자면 어필. 강의를 나는 많이 해봤잖아. 강의를 해봤으니까 칠판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림을 좀 잘 그린다. 그래프를 잘 근데 그린다. 수학 선생님한테는 너무 이거 중요하지. 이득이지. 너무 중요한 거지. 나는 난 칠판에 그 흑판 있잖아, 흑판. 흑판에다가 분필로 으르르 이렇게 할 때가, 야, 분필로 점선 그릴 때 으르르 야, 진짜. 이상한 거 같아. 왜, 이게 수학 선생님들이 수학을, 분필 고집하는 이유라고. 마카로 약간 안 된다? 느낌? 그 마카로 느낌? 절대 안 된다, 이거. 근데 준이 너 진짜 잘하잖아. 나도 한서, 봤는데. 이제 강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있고요. 또 좀 내가 빡세, 되게 스파르타야. 그런 것 나는 같아. 대신 숙제만 해와도 성적 향상을 좀 숙제가 약간 빡세구나. 숙제가 많지. 뭐 진짜 많이 일주일에 100문제 정도 100문제 넘는 것 같은데. 많은 건가요? 많은 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일주일에 250문제까지 내본 적은 있는데 그건 많지. 보통 그건 나는 많지. 이제 애들한테 요구하는 게 일주일에 100개. 야, 그러면 7로 나눠봐. 하루에 14개만 풀면 돼.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하면 사실 숙제는 힘든 게 아닌데 맞아. 왜 안 해올까 얘들랑. 진짜 이 왜 안 하는 혹시 거지? 과외를 받고 있는 우리 시청자 친구들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이거 보고 숙제하러 가라 얘들아. 네, 숙제하자, 숙제. 숙제를 하자. 그리고 또 학생이 이렇게 따라와 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수업을 어떻게 씹어 먹으면 좋겠다. 일단 아까 전에 준이 너도 말을 해줬지만 모르는 게 있으면은 말을 좀 해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내가 얘가 이게 좀 부족하구나. 그럼 내가 다음 시간에 그 관련된 자료 더 뽑아오고 아, 맞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더 보충을 해주는데 잘 모르겠지만 뭐 모르겠어. 내가 이걸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은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자기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좀 말을 해주면 좋겠어. 학생들이. 과외 학생이 이제 제일 중요한 마인드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게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선생님을 뽑아먹는다는 게. 아니야, 근데 난 선생님들 이런 거 좋아해 얘들아. 그러려고 나는 하는 이럴 때 건데.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막. 와우. 존재 이유를 과외에서 찾는 과외 친구. 선생님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애들이 나를 뽑아먹을 때 막. 그치, 찾아줄 때. 그치. 나 이거 모르겠다고 질문할 때, 나 거의 울 뻔한 적도 있어요. 울 뻔한 적도 있어?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따라와주면 좋겠어요, 그치. 얘들아. 당장 숙제하러 가라. 숙제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과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자. 여러 가지 해봤잖아. 막 그치. 진짜 어린이집부터 드림 클래스,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드림 많은 클래스, 아이들 많고. 학원 강사, 그리고 과외까지 최고의 학생과 최악의 학생 한 명씩 꼽는다면? 일단 당연히 최고의 학생은 나랑 과외를 했던 과외 순이지. 왜냐면 일단 3년을 받고 내가 과외를 한 건 반년이지만 걔가 고1 때부터 학원에서 봤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걔 과외 끝나고 나서 홍대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지금은 거의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 가지고. 아니 그렇게 친한 거 relevant 말고 왜 최고의 학생이냐니까요. 미안. 이거 입시 채널이에요. 아니 일단 숙제를 다 해왔어. 일단 난 그게 맞아. 진짜 중요해. 중요해. 일단 숙제를 다 해왔고 자기가 만약에 못한 날이 있다. 그러니까 숙제가 아니라 단어를 좀 덜 외운 날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 진짜 죄송하다고 다음에는 이만큼 더 외워서 자기가 집에서 단어 시험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진도를 나랑 같이 따라 맞춰가는 거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 한 거지. 난 그게 되게 예쁘게 보이더라고. 고맙고. 최악. 사실 이게 더 꿀잼.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원에 있다 보면은 난 중학생들도 많이 보잖아. 그러면 중2 남자애들 보면은 나라 지키는 애들이잖아. 걔네. 우리나라의 미래가 농담이고 일단 학원 안 온 애들 많고 이런 애들 있지. 이제 막 학원 안 왔어. 안 왔어? 난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 안 받아. 친구가 전화를 했어. 받아. 어떡하냐고. 나 그런 적 있어. 한번 옛날에 반가워할 때 애가 안 온 거야. 그때 이제 내가 애들 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받더라고. 그니까 그래서 너무 슬퍼요. 내가 누구야 이러니까 걔가 당연히 친구인 줄 알고 왜 이러더라고. 애들 다 같이 빵 터졌던 그런 기억이. 막 다 PC방에 있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떡해. 나는 만약에 애가 그런 식으로 쨌잖아? 불러. 부른다고? 와, 지금 택시 타고 와 이렇게 Right now. 불러야 돼. 그럴 수 있지. 나한테 최고의 학생은 나는 한 명씩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오, 딱 있구나. 그게. 일단 과외했던 친구는 지금까지 했던 애들 중에 지금 과외하고 있는 학생 제외하고 일단 뭐 걔 잘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과외했던 그 신림동 그 친구. 오, 되게 기억이 좋았구나, 첫 과외가. 첫 과외가 일단 집이 좀 어려웠는데 사실 그만둔 이유도 갑자기 집에 빚이 생겨갖고 그만둔 아이고. 건데 그 친구는 정말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나를 절대적으로 진짜 열심히 신뢰를 했구나. 해가지고 원래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 그때. 처음에 3, 40점 맞던 애였는데 나랑 수업 끝났을 때 문제를 다 풀었대 일단. 근데 이것만 해도 뭐 계산 실수, 마킹 실수 해서 80점 후반인가 90 초반인가 이렇게 맞고 그때 이제 집이 어려워져서 그만뒀는데 아쉽다. 지금은 다행히 이제 또 걔는 지금은 전문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1, 2등 한다 그러더라고. 우와. 재작년에 나한테 연락 왔어. 지금 너무- 날고 기어요 막 이렇게. 너무 뿌듯했겠다, 진짜. 이것만큼 뿌듯한 게 없지. 그래서 나는 그때 그 기억으로 지금도 희망을 가지고 모든 애들을 대하고 만나고 있구나. 있지. 그치. 지금 가야 하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애들이 좋았어. 그런 애들이 또 결과도 좋았고. 그치. 고2인데 이제 수학 안 하다가 좀 대충 하다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막 모르는 거 있으면 날 계속 붙잡고 막 그리고 나한테 어쨌든 치근덕치근덕도 잘하고 소통을 좀 많이 했어. 하려고 하는 애들,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애들. 그리고 뭐라 그러지? 뭐 시험 전에 막 모르는 거 있으면 막 카톡으로도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가 한 20점 정도 올렸을 거야. 70에서 90대로 아마 올라갔던 근데 걸로 70에서 아는데. 90 오르긴 진짜 힘든데. 이게 3, 40에서 80 되는 건 그래도 할만한데 70에서 90 되는 건 진짜 힘든데. 앞에 부분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고2 걸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그치, 진짜 그거. 악착같이 좀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몇 살이지 걔가? 오래됐나 보네. 걔 이제 고3. 걔 이제 고3. 이제 고3? 잘 지내지?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이 있었고 최악의 학생은 너무 많은 떠르르.
성은이랑 마찬가지로 안 오는데 애들이 전화하면 받는 너무 슬퍼. 그런 난 애들이 진짜 좀 너무 슬퍼. 있었고 나는 좀 답답한 학생들을 조금 뭘 모르는지 아까도 말했지만 뭐를 모른다도 안 해주고 정말 약간 얘하고 있으면 그 2시간 수업해도 2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 맞아. 이게 집중하면 진짜 빨리 가잖아, 시간이. 그리고 맞아. 공부할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는 친구들 가끔 있잖아. 막 그치. 학원에 와야 되는데 학원 없어서 어디 갔냐 했더니 여행 가 있는데요. 막 이러고 가족 여행인데요. 오늘 가족 행사인데요. 뭐 뭔데요. 이런 것도 공부 언제 할 그냥 그러니까 뭐 말을 아니면 미리 하든지 약간 합리적인 이유라면 그런 친구들 보면은 속 터지고 그랬지. 그냥 슬프지.